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 2주 만에 야인시대 뵙는데 빨리 출발을 해야 되겠죠. 간단하게 안내만 드리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저 유튜브 통한 참여, 그리고 전화를 통한 참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 참여는 그 유튜브 창에서 토마토 중건통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시간이라는 실시간 내지는 라이브 뭐 이렇게 뜰 겁니다. 그거 눌러보시면 빨간 창이 뜰 거고 거기에서 그걸 누르시면 이 방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뭐 궁금하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거 요걸 올려주시면 우리 PD님들이 저희한테 토스를 해줄 거고요. 그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전화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02-325-8200 02-325-820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우리 PD님들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럼 그쪽에다가 궁금하신 거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PD님들이 우리하고 직접 전화 통화는 직접 연결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뭐 궁금한 거 그런 거 물어보고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요. 자, 뭐 둘 중 어떤 거든 좋습니다. 편한 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야인시대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지금 나스닥 지금 그 선물이 많이 오르잖아요, 그죠? 예.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중국과 미국의 지금 관세 문제죠, 그죠? 그렇죠. 한마디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 장중에만 하더라도 추가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냥 뭐 미국 쪽에서도 잘 됐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잘 됐다. 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속보가 확 떴습니다. 어떤 속보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둘 다 관세를 확 내리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뭐 관세 80%는 돼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뭐 50%까지 내려가면 잘 내려가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확 낮췄어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관세, 미국 물건 들어오는데 10%만 물리겠다. 미국은 중국 물건 들어오는데 30%만 물리겠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선물도 확 좋아졌고요. 근데 이게 뭐 영구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관세를 그렇게 같이 확 내려놓고 90일간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90일간 10%하고 30%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협상을 해갈 것 같으니까 뭐 그때 9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간에 뭐 상당히 좀 진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중국이요 다 145%, 125% 이렇게 되면 장사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로 물건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트럼프도 조금 그렇죠. 지금 이게 소비자들한테 바로 영향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울퉁불퉁하고 요철은 좀 있을지 몰라도 잘 풀릴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후장에 우리 그때 한 12시 50분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1시 한 40분 정도까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10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그렇게 짧은 시간에 순매수로 바뀌었는데 뭐 장중에 오후장에 한때 4000억 이상 순매수로 바뀌기도 했어요. 이들은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치챈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받았죠. 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지수 자체는 굉장히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떤 다른 돌발 변수만 나오지 않는다라면 시장은 뭐 좀 수익 내기 좋은 그런 형태로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만 잘 고르면 되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측 후보가 정해졌는데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양 후보 10대 공약 막 이렇게 나오던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뭐 AI 막 이런 얘기가 막 들어가고요. 그다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첫 번째가 제1 공약이 규제 철폐 막 이런데 그것도 AI 쪽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AI 이렇게 나오니까 뭐 서로 1호 공약이 조금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공약들이 나오면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들 이 핵심에는 AI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부분 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그런 부분만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뭐 시장은 보는데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익 내기 좋은 그런 시장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수익 좀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첫 번째 종목 진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G화학을 올려주셨네요. 자, 이 LG화학 매수가는 36만 5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언제쯤 반등할까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참, 이 LG화학 같은 경우도 싸긴 되게 싼 주식이에요. 지금 뭐 시가총액이 14조 9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뭐 작년 4분기에는 화학업종이 워낙 안 좋아서 적자를 좀 기록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전체적으로도 조금 LG화학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올해는 적자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실적만 보더라도 전년 동기가 그러니까 작년 1분기요. 여기가 한 11조 6천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1분기는 12조 1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 757억인데 올해 1분기는 4,40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 계속해서 땅굴을 계속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바닥을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자,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이게 버릴 종목은 아니에요. 자, 보시면 이게 대형주들 뭐 시가총액 10조 이상 막 이렇게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뒤집으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런 거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자 120선이 제일 위에 있죠. 아, 이게 너무 크네요. 조금 줄여놓고 보겠습니다. 120선이 여기. 그 다음에 240선, 120선, 60선, 20선 주가. 자, 완전 역배열 상태예요. 완전 역배열 상태에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마 이 화학업종도 지금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받기도 했는데요. 조금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 제약바이오 쪽도 같이 LG화학은 갖고 있죠. 여러 개 사업 부문을 같이 갖고 있는 기업인데, 자, 뭐 그런 쪽들이 작년보다는 대부분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반등 나올까요? 자, 요거는 좀 지금 뭐 시기를 콕 찍긴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바닥권을 이렇게 좀 다지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이게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걸립니다. 이 중소형주들이야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서 좋은 모습도 보이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LG화학 같은 경우는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뭐 21만 주 정도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여기 2월 달에 바닥 한번 찍었고 4월 달에 찍었고 지금 그 근처입니다. 바닥권에서 이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더 이상 매도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를 좀 하세요. 보유를 좀 하시고, 그러다 보면 반등은 좀 있을 거고, 일단 뭐 좀 기다리시다 보면 한 30만 원 근처, 20만 원대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이 그렇게 크게 좀 많은 시간을 기다리지 않아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그 정도까지 가면 다시 한번 질문을 주세요, 그때. 그러면 그때 당시 업황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성강밴드 한번 봐드릴게요. 성강밴드를 26,3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이제 추가 매수가 이제 가능한지 이렇게 물어보신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성강밴드하고 태강을 제가 같이 엮어서 제가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나와 있는 요 성강밴드라고 하는 기업 자체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난해 그 영업이익이 420억이에요. 올해 성강밴드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도 한 150억 정도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한 570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제 말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성강밴드는 여러분들 피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조선 있잖아요. 조선에 선박이 선박이 우리가 처음부터 수주를 받아가지고 선박을 인도하기 전까지 대략 한 진척도가 한 70% 정도가 60%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피팅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이 늦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강밴드는 조선이 수주 받아서 바로 피팅이 바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간격이 있어, 간격. 그 간격 기간이요. 최소한 6개월이나 7개월 정도 돼요. 이 종목은요, 단기 종목이 아니고 중기를 가져가는 종목이에요, 태강. 태강과 성강밴드 그렇습니다. 단기가 아니고 중기에 앞으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조선주는 실적이 좋잖아요. 그죠? 조선주는 실적이 좋은데 왜 태강과 성강밴드가 실적이 안 좋느냐? 피팅이 뒤에 들어가기 때문에 늦게 발주가 시작된다 이 말이. 그러니까 늦게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게 성강밴드는 26,3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세요. 기다리고 있다가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게서 요 120일 입행선이에요. 요거는 아마 지지가 될 겁니다. 이거 밑으로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급락하지 않아요. 요거는요, 딱 기다리면은, 요 주가 위로 이렇게 바로 주가가 올라서기는 어렵죠? 오늘 지금 거래량 많이 실어서 주가 이렇게 한번 행보가 나올 거예요. 따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재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비중은 10%만 가져가세요. 10% 가지고 앞전 고점 있잖아요. 여기까지, 32,000원까지는, 좀 중기적인 관점입니다. 단기를 보는 것이 최소한 3개월 정도 내다보시고요. 이 정도는 내다보셔야죠. 제가 앞에서 그 신의 안수하면서 오랜 버핏이 제가 이야기해드렸죠. 10년을 보유할 종목이 아니면 단 10분도 보유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3개월 정도 보유 못합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성강밴드 앞전 고점 3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돼. 최소한 3만원까지는 가져가시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그 다음 오늘 태강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왔죠. 제가 태강 하나 봐드릴게요. 이게 지금 태강입니다. 오늘 태강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태강은 좀 여러분들 태강은요. 요 기업이 지금 군포에 있는 이 정도로 애를 해주는 전문가가 있을까? 예? 군포시에 있는 HYTC라고 있어요. 이 정도로 분석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2차 전지 종목이죠. 2차 전지 부품주의 HYTC가 군포에 있어요. 요 태강이 요 지분을요 가지고 있어요. 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실적이 안 좋아졌어요. 예? 2차 전지가 다 이 실적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또 떨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태강도 있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요, 이게서 좀 행보할 거예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 행보해서 다시 한번 돌려 세울 수 있어요. 가지고 계세요. 태강은요, 적어도 24,000원까지는 가져가는 거예요. 파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은요, 이게 보시면은 하나 더 볼까요? 하이로 코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하이로 코리아는 여러분들 피팅주인데 피팅주 중에서 요것은 개장용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장용이고 앞에 성강밴드하고 지금 태강은요 용접용 피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안정적이에요.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이니까 그 대신 이거는요 수익 내기는 그렇게 이 종목은 수익성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고요. 되도록이면은 성강밴드하고 태강은 용접용 피팅을 하셔야 주가가 달리기 있어요. 이건 안정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이게 나와 있는 하이로 코리아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앞전 고점 약 3만 원 정도까지 가져가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피팅주는요 좀 긴 안목으로 보세요. 최소한 3개월 이상 내다보시고 하반기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업종이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가비아를 올려주셨습니다. 이 가비아란 종목 경제TV에서 그렇게 많이 전문가들 얘기 안 하는 종목이죠. 전화 얘기해드린 종목이고 이거 가비아를 15,000원대 그때 이 야인시대에서도 추천을 해드렸고 얼마 전에 또 리뷰를 좀 해드렸었죠. 최근 들어서 조금 빠졌어요. 뭐 오늘 하락했는데 매수 타이밍 궁금하시다고 신규로 좀 들어가 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오늘 5%나 빠졌어요. 가비아가. 이거 왜 빠졌을까요? 실적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지난주 5월 8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 먼저 좀 보고 넘어가면요. 자, 뭐 매출액은 좀 늘었어요. 770억으로 전년 동기가 620억이었으니까 좀 늘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72억에서 58억으로 영업이익이 좀 뚝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좀 좋았던 종목들 이런 쪽이 좀 조정이 컸죠. 뭐 방산주도 많이 빠졌고 조선주도 좀 많이 빠졌고요. 자, 이 가비아를 보면 어떠십니까? 3월 초에 15,000원 정도 됐었는데 22,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뭐 상당히 좀 꽤 좀 탄력 있게 올라왔죠. 요런 두 가지가 이렇게 합쳐져서 밀린 겁니다. 자, 근데 매수 타이밍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또 뒤에 장기 투자 가능하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요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뭐 실적 부분들은 좀 안 좋아서 그 부분은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지분 분석 여기 가서 보시게 되면요. 자, 뭐 여기에 미리캐피탈이라는 외국계 기업이 나오죠. 요게 미국계 사모펀드입니다. 근데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작년 말에 재작년에 보면 뭐 저 10% 조금 미만이었었는데 작년에 1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보시게 되면 4월 7일에 11,000주, 그 다음 8일에 7,800주, 9일, 10일, 11일. 자, 올해 들어서도 뭐 11일 날은 7만 주나 샀네요. 미국계 사모펀드가 왜 계속 이렇게 사모을까요? 자, 뭐 지분 14%면 굉장히 높은 외국인, 자, 이거 중소형주잖아요. 뭐 시가총액이 2,600억 밖에 안 되는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이렇게 자꾸 사모을까요? 뭔가를 봤다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쪽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피델리티 쪽에서도 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자,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인데 계속 이렇게 지분을 사 모은다라는 거는 나중에 뭔가 기업에다 대고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좀 저평가돼 있고 장래성 있는 기업들 지분 계속 사 모아갖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뭐 주주 위해서 니들 뭘 했냐, 우리 지분 이만큼이나 갖고 있고 그런데 뭘 했냐, 주주 친화적인 정책 좀 해라 이러면서 압력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좀 더 이렇게 나가면 M&A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시가총액 2천억짜리를 이렇게 사모으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자, 저 가비아 같은 경우는 AI하고 관련되는 기업이죠. AI의 3요소가 뭐라고요? 제가 계속 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칩, 알고리즘, 데이터. 요게 AI의 3요소입니다. 가비아는 그중에 데이터 쪽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흑자도 많이 나요. 우리 AI라는 그 타이틀만 달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기업, 시가총액 뭐 몇천억씩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 날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 투자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자, 뭐 오늘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러면 이 이격도를 좁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60선하고 20선 사이에 이격도를 좀 좁히는 구간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62평선이 있는 자리는 18,300원 정도네요. 근데 좀 이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는 내일 정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기에 분할 매수를 들어가십사 하는 겁니다. 자, 뭐 이 단기간에 주가 움직이는 거 이거는 이격 조정이다라고 보시고요. 장기로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지분까지 이렇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내일부터라도 차분히 좀 매수를 들어가시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좋은 성과가 나올 걸로 기대됩니다. 자, 분할 매수 권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은, 상호가, 바뀌었죠, 그죠? 아프리카, TBS, SOOP로 바뀌었죠, 그죠? 지금 이 종목을 지금 86,000원에 20%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이제 보니까 그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뭐 이거 추가 매수 가능한데 비중이 20%니까요. 더 이상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그냥 20%만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 되고 올해 제가 영업이익을 딱 보면 뭐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별풍선도 뭐 역대 뭐 최고가 지금 나오고 있고 그다음은 광고도 상당히 지금 성장성이 높잖아요, 그죠? 따라서 지금 주가가 재평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주가가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1조가 안 되잖아요, 그죠? 9,747억 원이면 주가 상당히 주가가 지금 우리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요, 지금 비중을 20%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건 단 한 가지, 이건 확인하세요. 확인할 사항을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아프리카 TV 같은 이런 데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월간 그 순 방문자 수 있잖아요. 방문자 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방문자가 월간 순 방문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걸 확인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이게 매출과 그냥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뭐 현재 가격은요. 주가는 상당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비중은요. 그냥 20% 그대로 가지고 계시고 단기로 보시려면은요. 얼마까지입니까? 10만 원 정도까지. 이 단기입니다. 단기는 1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조금 여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까지 12만 원까지도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거는 요 12만 원 중기입니다. 제가 보통 중기 이렇게 하면요. 저는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저는 중기라고 합니다. 보통 단기라고 하면 저는 보통 한 얼마 정도 한 1개월 정도 내다봐요. 좀 다르죠, 그죠? 저는 제가 보는 단기는 1개월입니다. 중기는 3개월 이상이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상당히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비중 20% 그냥 그대로 유지하세요. 만약에 뭐 비중이 뭐 10%나 뭐 15% 정도 되면은 제가 추가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뭐 20%니까요. 그 정도 가지고 단기 10만 원, 중기 20만 원까지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미래반도체를 올려주셨네요. 자, 미래반도체를 전화가 연결된 것 같네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예, 미래반도체 갖고 계시다고요? 네네. 예, 얼마에 매수하셨죠? 14,000원에 10%요. 14,000원에 10%요. 네네. 혹시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네. 오늘 매수하셔갖고 오늘 물어보시면 많이 네. 올랐는데 좀 올라도 불안해서 그래서 전화 주신 거죠? 요거 네. 네. 어떻게 보고 매수하셨나요? 조금 길게 보고 매수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 단타 쳐야지 하고 매수하신 거예요? 단타요. 아, 그렇죠. 오늘 네. 매수하셨으면 단타 치로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게 오늘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거는 네. 저 반도체 섹터들이 워낙 좋았어요. 오늘 다 좋았고 네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
이 네. 실적이 보니까 지금 여기 HTS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요. 제가 우리 금산 전문가님 진단하는 동안 다트라는 데가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중소형주들은 이게 실적이 나와도 HTS 반영 안 되더라고요. 자, 보시면 이 실적 부분이 얼마나 잘 나왔냐 하면요. 자, 여기 작년에 1분기 매출이 한 1180억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 매출이 1590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한 400억 정도 400억 이상 매출이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 1분기에 32억 정도 나왔거든요. 올해 1분기에 한 53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한 77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데,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좀 괜찮은 모습으로 끝난다라면, 내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좋을 거고, 그렇다면 미래반도체도 좀 올라서 나올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가 딱 전고점에 걸린 자리예요. 근데 일단은 뭐 요거를 돌파하고 출발해서 이게 좀 마이너스권이 아침에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요. 자, 여기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요? 15,000 이 고점 자리가 한 15,500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것만 이탈 안 하면 돼요. 15,500원 정도가 이탈 안 한다라면 위쪽으로 가서 뭐 한 2만 원 근처 정도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15,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15,500원 이탈하면 일단 뭐 그때 차익 실현하면 될 거고요. 자, 요게 좀 그걸 이탈하지 않고 아침에 바로 좀 올라가면 2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그 자리에서는 좀 팔고 나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신가요? 여기 삐죽이 넘으면은 한 1,5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21,500원 지금 여기 주봉을 보신 건가요? 주봉상 월봉으로 봤어요. 아, 월봉으로요? 네. 저 월봉으로 아니요. 일봉으로 봤는데요. 예. 거기 일봉에서 삐죽이가 2만 원이 정고점이 2만 원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1차 저항선은 그쯤으로 보셔야죠. 이거를 강하게 돌파를 하게 되면 그다음은 한 여기 한 22,000원 좀 넘어서 그쯤이겠네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요거 내일 일단 뭐 2만 원을 돌파를 해야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2만 원 근처까지 가면 그때 한번 잘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2만 원 정도에서 팔까요? 그렇죠. 2만 원 정도가 1차 저항선으로 보여요. 아,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 롯데 정밀학을 한번 봐드릴게요. 롯데 정밀학을 매수가가 43,0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네요. 보니까 롯데 정밀학을 43,000원에 40%. 목표가를 이분께서 45,000원 잡고 매수를 하셨네, 그죠? 제가 한번 롯데 정밀학을,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나와 있는 롯데 정밀학이 이게 적자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은 최근에 한 4, 5년 동안요, 적자가 아니고 항상 흑자가 나왔던 기업이에요. 볼까요? 지금 최근에 한번 제가 실적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실적이 좀 줄어들 뿐이죠, 그죠? 2,400억, 4,043억, 1,500억, 지난해 504억이잖아요, 그죠? 실적은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적자가 아닌 종목입니다. 이거는요,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에요. 흑자가 나오는 종목이라고요. 적자 기업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의 실적이 딱 바닥을 다지면 주가는 빠르게 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중국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성장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성소다라고 하는 거, 암모니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유독수 같은 이런 것은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줘야 돼요. 그러면 실적도 턴할 수 있어요. 이 종목은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자리는 주가는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의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9,400억이잖아요. 이건 더 이상 빠질 자료도 없어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식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게 되면 주가가 하방 경직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하방 경직이라고 하는 거 있죠. 하방 경직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주가 안 빠져. 이거는요 충분히 매수한 가격대 43,000 이겨서 매수하신다 그죠? 이 정도. 요 43,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오면은요 일단은요 지금 비중을 40% 가지고 계시잖아요. 요 비중은 줄이세요. 비중은요 얼마 정도 절반은 줄이세요. 20%만 가져가셔도 돼요. 매수가 오면 43,000 오면은 지금 비중 40%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절반 정도 줄이고 20%만 가지고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은 한 48,000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좀 긴 안목으로 주가가 남들이 가지 않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이 전혀 쳐다보지 않을 때 그런 뒤안길에 꽃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가져가시면 뭐 손실 보지 않고 매도 가능하니까 43,000원 오면요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뭐 48,000원 가져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좀 큰 종목 올려주셨습니다. 현대차 올려주셨는데요. 자, 2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현대차 주가는, 바닥권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가 못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트럼프 때문이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에다 관세를 때린다, 관세를 때린다, 면제해준다, 막 말이 좀 왔다 갔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런 노이즈 때문에 일단 현대차가 못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 기업 측면에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 뭐 요런 쪽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대선 후보들 캠프 있죠. 이재명 후보 캠프에 김현종이라는 분이 한 달 정도 됐나? 그쪽에 좀 위촉이 돼서 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이 한미 FTA를 비롯해 갖고 FTA를 뭐 30몇 개국의 FTA를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체결한 분이에요. 자, 근데 그분이 이재명 캠프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지난주에요. 미국을 갔더라고요. 미국을 갔는데 거기서 뭐 미국 관료들하고 이런 분들을 좀 만났대요. 자, 그래서 그분 인터뷰한 거를 그 전에 뭐 협상한 부분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뭐 언론에 나오질 않아서 어떻게 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그분 같은 경우는 미국에 가서 만나고 나오는데 기자들이 물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런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의 그 관료들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동차 관세 관련해 갖고,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해서 좀 해결을 잘 원만하게 하면 미국 쪽에 수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큰 타격이 없을 거다라고 뭐 그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영상이 어디에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뭐 협상이나 이런 거 걸려 있을 때는 그 관련되는 영상도 잘 봐야 되는데 그분이 워낙 전문가예요. 워낙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FTA를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한 그런 분입니다. 협상 전문가니까 저는 결과가 잘 나올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을 벗게 된다라면 이 현대차는 만성적인 그런 저평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은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은 좀 높게 매수를 하셨네요. 24만 5천 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으면 자, 뭐 그러니까 작년 10월달 정도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기다려 보세요. 일단 저항선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1차로는 뭐 22만 원 좀 넘어가면 저항선은 단기적인 저항선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미 간에 협상이 잘 된다라면 돌파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그때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보다
더 위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한 25만 원대 이상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세요.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고 이 미국하고 협상은 저는 잘 풀릴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어차피 좀 오래 갖고 계신 거니까 좀 보유를 하시고요. 1차 저항선은 23만 원 근처 정도가 될 거고 그거도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갖고 본다라면 25만 원 이상도 가능하니까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창 산업이라고 있죠. 매수 가격이 지금 7,000원에 그 10%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죠. 이거 그 기업이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 기업이 지금 그 하성에 있는 거죠. 그죠? 저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항상 요 종목 진단하면서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항상 주위를 돌려보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어딜 가도요, 제 요 머릿속에는 요 주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딱 제가 어딜 가든 저는 요 간판을 제가 잘 봅니다. 저는 모든 간판을 다 보고 있어요. 가면서, 저 회사가 저기 있고, 이 회사 있고, 다 제가 어느 정도 웬만한 기업들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도 있잖아요. 제가 이게 어떤 기업이든 딱, 그 간판이 보이면 저는 항상 이거 제가 보거든,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나와 있는 이게 그 한창 산업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여러분들 이게 사실 알짜배기 기업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아연말이라고 하는 또는 우리가 인산 아연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조선이나 컨테이너나 이런 철 구조물에 들어가는 필수 연료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 아연말이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은 워낙 규모가 적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매출액 자체가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연평균 매출액이 거기가 700억에서 900억 사이네. 그죠? 700억에서 900억 사이고 영업이익이 평균 영업이익이 어떤 애는 32억, 어떤 애는 71억, 16억, 88억인 평균 한 40억 정도. 네, 그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요, 알짜배기 종목입니다. 제가 봤을 때 기업 자체도 뭐 탄탄하고 있죠. 조그마한 기업이지만 뭐 기업은 탄탄한 기업이잖아요. 그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차라리 매매하시려면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두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런 종목을 매매할 바에는요, 아예 그냥 실적이 좋은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안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매매하세요. 이건 어중충한 종목이잖아요. 그죠? 자산 가치가 있는 기업을 가져가든지 아니면 실적이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꼭 굳이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그죠? 제가 소행주를 매매하더라도 실적이 좋은 것은 아까 제가 뭐 이야기 많이 해드린 자산 가치주 많잖아요. 보세요. 자산 가치 중에서 제가 이 시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많이 해드렸죠. 주가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있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신도력 같은 이런 주식 보세요. 보세요. 주가 이거 가는 거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신도리코예요. 제가 이 시간 이야기 많이 해드려요. 자산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든지 또는 보시면 이게 세이브존 INC 같은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보세요. 종목이 자산 가치 보세요. 이런 종목들에서 주가 올라가는 거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세이브존 INC예요. 제가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시간에 이 세이브존 INC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와 있는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은 한창 산업 자산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실적주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우리가 주가에 대한 특징이 없어. 특징이. 좀 특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이거는요, 이렇게 하세요. 주가는 빠지지는 않습니다.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7,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이 한번 나오면요. 어디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나? 이 정도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7,500원 정도 있잖아요. 이 정도 오면은 한번 팔아주세요. 7,500원. 요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종목을 한번 교체하세요. 이 종목 나쁘지도 않는데 이거 가지고 수익 내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으로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차기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은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여러분들
정권주와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밸류 때문에 올라가는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앞으로 이렇게 자산 가치가 있는 그런 종목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뭐 신도리코라든지 뭐 세이브 아이언시, 뭐 KCC 같은 이런 종목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나와 있는 한창 산업은요. 7,500원 정도면 매도하고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TLB 올려주셨습니다. 자, 18,560원에 10% 매수하셨고요. 자, 뭐 시장이 괜찮아서 그런지 우리 시청자님들 수익 난 것들 이런 것들 진단을 해드리니까 참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우리 시청자님도 저 18,560원이니까 조금 수익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비중은 10%, 단기 목표가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게 실적 발표가 나왔으면 제가 그 부분도 좀 봐드렸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뭐 이번 주면 대다수 기업들이 다 실적이 나올 거예요. 자, 이 TLB 같은 경우는 CXL 관련주죠. CXL. 가끔 가다가 HBM 움직이고 요리기판 움직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CXL 움직이고 이런 사이클들이 좀 돌아요. 반도체 주식들이 좋을 때 그런 사이클들이 좀 잘 돌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도 한 10만 주 정도를 샀어요. 자, 그러니까 이들도 외국인들도 좀 더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면서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뭐 실적 발표만 좀 나왔으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같은 경우는 이 TLB 같은 경우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분기도 좀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 실적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단기로 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거래량 늘면서 기관 외국인 동시 매수가 들어오면서 62평선을 그냥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고 추가 상승이 나오면 이 자리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죠. 자,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거래가 되게 많이 터졌죠. 자, 이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쭉 그려보면 한 22,000원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8,000원대 정도면 자, 뭐 22,000원 정도만 하더라도 꽤 어느 정도는 괜찮은 수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22,000원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진 세미캠 한번 봐드릴게요. 43,000. 네? 아, 저 연결입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종목이세요? 통진세미캠 43,000원에 15% 갖고 있습니다. 아, 43,000원에 15%면, 이거 지금, 매수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한 몇 달 됐습니다, 산지. 예, 예. 그 52,000원, 2,900원인가 찍고 내려올 적에 샀는데. 네, 네. 그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현금은 한 50% 이거 추가 매수하려고 갖고 있거든요. 그래, 관세 때문에 추가 매수를 못 했는데. 네네. 지금 해도 되는가 싶어가 전문가님한테 물어보려고. 지금 이제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예, 네, 15%.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예. 보통 우리가 동진 세미캠 그러면은 우리가 노광 공정용 우리가 푸토레지스타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재료 쪽인데 예. 충분한 이 종목은요. 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예, 예. 현재 주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저점에 놓여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면요. 제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5% 정도 있잖아요. 5% 정도는 얼마 정도에 사면 추가로 한번 매수를 해보시면 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오늘 종가가 35,500원이니까요.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이 얼마가 나왔냐면 27,850원이 나왔으니까 요 28,000원 정도 오면 요 정도 이 정도 오면은요 한번 추가로 5% 더 담아보세요. 그러면 비중이 20% 되잖아요. 그죠? 지금 15%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20%를 가지고요. 이 종목은, 최소한, 저는,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이거는 앞전 고점 요것만 뚫게 되면요. 요 고점. 요 고점이 대략 얼마냐면 한 33,000원 가까이 34,000원 정도 돼요. 이 정도를 뚫게 되면 이 종목은요. 얼마까지도 갈 수 있냐면 이거는요. 4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긴 안목으로 보셔야 돼요. 저는 하반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 한 7월이나 이렇게 8월 정도 되면은 반도체가 상당한 저는 상승세가 저는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 28,000원 정도 내려오면 5% 더 추가 매수해서 20% 가지고 지금 요 34,000원 돌파했을 때 4만 원까지 가능하니까 이거는 최대한 가져가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뭐 다른 건 지금 있습니까? 다른 거 테크닉도 갖고 있고 이수페타시도 갖고 반도체도 이제 갖고 있고. 하나만 제가 봐드리는 거니까요. 이거는 동진생명캠은 보유기간 한 3개월 잡으세요. 예. 3개월 잡으시고 28,000원 내려오면 5% 추가 매수해서 이건 최대한 가져가보세요. 예. 가져가신다면 4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은 키다리 스튜디오 올려주셨네요. 자, 매수가는 3,8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뭐 단기로 한 3개월 정도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이 키다리 스튜디오를 지금 오늘 종가는 3,520원에 마무리가 됐으니까 뭐 3,800원이면 조금 그렇게 크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는 손실 나고 있네요. 자, 여기서 4월 달에 4월 18일 날 이때 한번 쫙 위로 크게 이 음선이 좀 크게 나왔죠. 자, 이때가 어떤 얘기가 좀 있었냐면요. 이날 4월 17일 18일 이때 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그런 공약을 냈어요. K 웹툰에 대해서 세계로 좀 뻗어나갈 수 있게끔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좀 치고 올라왔다가 쭉 밀렸는데, 자,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지금 현재 여기 고점 찍은 자리, 이 자리가 저항선입니다. 뭐 실적 부분이 좀 이렇게 월등하게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또 뭐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적 부분들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 줄었어요. 자, 매출은 좀 줄었고 뭐 전년 동기 490억, 493억 정도였는데 482억 정도니까 그렇게 크진 않지만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늘었고, 자, 뭐 당기순이익도 좀 흑자 전환을 한 모습이에요. 당기순이익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 자, 요런 거 좀 실적이 눈에 띄게 확 좀 좋아지면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3개월까지는 아닐 거고요. 지금 이제 6월 3일 날 대선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후보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우리 대선 때마다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여기 가면 이거 활성화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저기 가면 이거 활성화하고 육성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 막 하잖아요. 자, 웹툰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이재명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향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실적 개선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면 뭐 추가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실적 부분들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 향후에 웹툰 관련해 갖고 특별한 재료가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때 그런 모습이다라면 지금 한 4,0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진 자리가 4,000원 이상 가면 거래량이 막 터집니다. 그러면서 밀려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60선에서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니까 기다려 보세요. 기다려 보시면 14,100원 이상, 4,100원에서 200원 정도 사이, 그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들 뭐 이런 얘기들 딱 하면요,
워낙 빨리 움직여요.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쓰고 계시다가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거 나오면 그 가격 그냥 확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4,100원에서 4,200원 사이 정도 그 정도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말씀드린 가격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알테오젠 있죠. 34만 3,500원에 40%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있죠. 손절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죠. 우리가 항체라든지 뭐 항암 치료지 우리가 ADC 기술을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그죠. 뭐 기술 이전해서 지금 로열티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요. 여기에다가 비중을 40%는요. 이거 모험을 거는 거예요. 예, 이게 한 종목에 40% 모험을 거는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트럼프가 지금 이제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한다고 하죠. 약가 인하에 대해서, 그죠? 미국인들이 너무나, 비싼 가격에서 약을 지금, 구입하고 있다. 이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서명에 이제 성명에 좀 서명한다고 하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 주가가 오늘 많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보시면요, 삼성바이오가, 보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보시면은, 항제주에서 이탈했잖아요. 그죠? 오늘 많이 빠졌죠? 얼마입니까? 4% 정도. 그죠? 4.7% 정도 오늘 하락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알테오전도 오늘 보니까, 장중에 지금 얼마까지 장중에 하락이 나왔었어요? 장중에 하락이 좀 나왔었죠. 5%까지 하락이 나왔다가 종가가 2.6%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는요. 지금 이게 일봉이나 이게 주봉 차트, 월봉 차트잖아요. 여러분 이 종목 주가가 2019년도에 주가가 이 가격이 있었어요. 이때가 가격이 얼마였냐면요.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10,000원대 미만에 있던 종목군들. 그리고 2023년도에 주가가 3만원대 종목이 지금 33만원 가 있잖아요. 지금 자리에서는 이런 주식을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예? 지금 자리가 10배가 올라 있는 이 자리에서 수익 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주가가 성장성은 이미 주가가 지금요 다 빨아당기고 있는 거죠.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돼 있어요. 이거는요 비중을 이런 종목은 가져가실 때는 비중을 뭐 10%나 뭐 15% 정도 딱 가져가다가 한번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고 하셔야지. 이 종목 가지고 이 40% 비중을 실어 놓고 이 주가가 빠지면요 이게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지금 매수 가격이 34만 3,500원이면 뭐 손실 얼마 안 크잖아요.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지금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뭐 35만 원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세요. 매도하시고 종목을 교체하세요. 종목을 좀 안정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시라고. 정 가져가고 싶으면요 10% 정도만 가져가세요. 10% 정도. 이게 40%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매수가 35만 원 정도 오면 전량 매도하시든지 아니면 10%만 가져가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한국가스공사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 45,200원에 비중 20%, 단기 장기 분석 다 필요하다 이렇게 올려주셨네요. 자, 이 한국가스공사를 45,200원에 매수하셨으면 조금 쫓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생길 모멘텀들 이런 것들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가 그러죠. 알래스카 그 가스 개발 관련해 갖고도 우리나라에 좀 압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 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 현실화되게 좀 이 공기업들이 한국전력공사도 그렇고요.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조금 저 공기업이다 보니까 고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향후에 뭐 전 정권도 그랬고 앞으로 향후 정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방적으로 이런 쪽의 희생을 강요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 왜냐하면 뭐 지금 저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한국전력 빚이 얼마냐. 막 이러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금도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알래스카 가스전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요. 당장 미국하고 뭐 알래스카 가스 관련해 갖고 협상할 그럴 부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알래스카 가스전 같이 개발하는 거 그런 부분도 원하고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미국에 LNG를 좀 많이 사라 이런 얘기도 미국이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상태에서는 팔 필요는 없어요. 팔 필요는 없고 여기서 62평선에서 잘 지지받고 뭐 22평선을 쭉 좀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근데 수급 상황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조금 크게 띄워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게 위에 여기 나온 게 제일 위에는 거래량이고요. 기관 순매수가 나오고 외국인 순매수가 나오죠. 자, 기관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좀 매수가 많아요.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 좀 많이 주가 자체가 싸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들은 단타 치려고 들어오진 않죠. 계속해서 모아가면서 좀 큰 수익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수급 상황이 좋다라면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굳이 45,000원에 매수를 하셔갖고 이렇게 밀렸는데 단기적인 걸 물어보신다라면 나 번져놓으면 팔고 나가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걸리는 부분은 한 4만 원 정도 이 정도에선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전고점도 있고 그 전에 좀 지지를 받으려다 실패한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기간에 아주 짧은 기간에는 좀 반등이 나오다 보면 4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뭐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 정도 그쯤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움직일 수 있을 거고요. 자, 뭐 일단은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로 조금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한 55,000원 근처 정도까지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 말씀드린 부분 단기 부분하고 장기 부분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그 엠노 있죠. 엠노 한번 봐드릴게요. 그 매수 가격이 59,200원에 9%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 엠노를 제가 그 한 15일 전에 제가 제 유료회원 중에 한 분이 엠노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주가가요. 뭐 그렇게 주가가 비싼 주식은 아닙니다. 우리가 공급망 관리라고 해서 이런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업체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AI라든지 뭐 클라우드 이런 디지털 신기술을 공급망 우리가 관리 소프트웨어에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렇게 납품하는 제공하는 기업이죠. 그죠? 우리나라 보면은 뭐 삼성 SDS에다가 많이 지금 이 기업이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당한 이 종목이 다른 공급망 관리 소프트 개발 업체보다도 상당히 뛰어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매출처가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기업의 지금 그 직원 수도요. 여러분 이런 소프트웨어의 요 직원 수가 390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의 직원 수는 거의가 50명에서 거의가 80명이에요. 이 기업은요. 약 390명이잖아요. 상당히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죠? 그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종목의 주가가 영업이익이요. 얼마씩 나옵니까? 보통 평균 영업이익이 보시면은 67억, 65억, 47억, 86억 정도 나오잖아요. 그럼 이 기업은요. 사업이 탄탄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지금 보니까 지금 부채가
부채가 보니까 거의가 부채가 지금 없네. 그죠? 부채가 무차익 경영하고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현금도 한 200억 정도, 210억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은 이 기업이 보니까 투자 부동산도 가지고 있네. 그죠? 이게 투자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투자 부동산의 지금 투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면 이게요, 308억이에요. 이게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이런 게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부동산에 투자한 것도 308억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가는 현금 오름표도 보면은 요 현금 오름표 제가 볼 때 이게 영업활동 현금 오름이 계속 이렇게 플러스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증가가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영업이 잘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가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47억에서 55억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67억이 나왔죠. 그 다음에 142억이 나왔잖아요.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 기업이 투자 안 하는 거, 투자도 계속 하잖아요. 그죠? 투자도 계속 하잖아요. 33억 투자했고, 341억 투자하고, 27억 투자하고, 82억 투자. 이거 연구 개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비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그런 현금 오름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네. 그죠?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기업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매수 가격이 59,200원에 9% 가지고 계시니까요. 이거는 최소한 가격은요, 여러분들 이거 가져가면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신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비중을 조금만 더 매수하세요. 지금 9% 비중을 가지고 계시니까 6%만 더 추가 매수하세요. 6% 추가 매수하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15%가 되잖아요. 그죠? 요 15% 딱 사가지고 이거는 7만 원까지 한번 가져가 보세요. 기업 자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연구 개발비도 가지고 있고 인원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7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야인시대 히든카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집 전문가님, 축하합니다. 딱 별 말씀을요. 두 종목이 목표가 도달했네요. 4월 21일 날 추천드렸던 한국 화장품 제조가 16.77% 수익이 났고요. 그 다음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4월 28일 날 추천한 세트르가이가 18.26% 수익이 났네. 그죠? 이 두 종목 있잖아요. 두 종목 AS를 해 주시고요. 오늘 야인시대 히든카드 소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월요일은 야인시대가 없었죠. 그 전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세트리가이, 그리고 그 전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국 화장품 제조. 자, 제가 가끔 좀 그런 말씀 드리죠. 떠먹여드리는 방송, 야인시대 히든카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 정도면 그냥 진짜로 떠먹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블 이상 종목만 하더라도 지금 2달에 한 번 정도 평균 2달에 한 종목 이상은 더블 이상 종목을 드렸습니다. 자, 어느 경제TV가 이런 TV가 있습니까? 자, 그렇게 오르지도 않은 종목들 사기 좋을 때, 그런 때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잘 봐주시고요. 자, 히든카드, 리뷰를 좀 해드리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끼만 있는 종목이었어요. 옛날에는 끼만 있는 종목이었는데 지금은 실적도 되는 종목입니다. 자, 작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한 265억 정도 나왔는데요. 시가총액이 2,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싼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화장품을 OEM, ODM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아직까지 실적 발표가 나오질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좀 필요하겠지만요. 지금 화장품 주식들,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좀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자,
자, 다른 화장품 주식들도 실적이 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이 OEM, ODM, 위탁 생산하는 거죠. 자, 그런 기업은 또 잘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6월 3일 이후로는 신정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중국과의 관계도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 쪽에서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상당히 좀 탄력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인 종목이었으니까요. 또 충분히 좀 더 들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자, 뭐 1차 목표가는 달성했고요. 2차 목표가는 전에 추천드릴 때 그때 제가 6,3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요. 그거 그대로 63,000원을 제시해 드렸었는데 그거 그대로 63,000원 정도를 보고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화장품 제조 2차 목표가 63,0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세트랙아이입니다. 자, 이 세트랙아이는 최대 주주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죠. 그리고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지금 세트랙아이의 작년에 매출이 1,700억 정도 됐었어요. 근데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5,400억이 넘습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년치 이상의 일감은 그냥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또 모멘텀이 있는데 오늘도 이따가 우주항공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니까 이 세트랙아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향후에 6G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슬슬 얘기 나올 때 됐습니다. 6G는 위성통신하고 지상기지국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거기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주식이다,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일단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렸으니까 그 목표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1차 목표가는 48,500원이었었는데 뭐 지금 오늘 좀 더 올라갔었죠. 자, 2차 목표가는 추천해 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 제시해드린 가격이 54,000원이에요. 자, 2차 목표가는 말씀드린 대로 54,000원 정도까지 보고 일단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돌파가 되게 되면 그때 또다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트랙아이 2차 목표가 5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주항공 관련되는 그런 섹터를 히든카드로 좀 정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지난주 참 이 야인시대 없었죠. 그 전주도 우주항공으로 이렇게 해드렸었는데요. 자, 이 우주항공을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그런 이유가 있죠. 자, 뭐냐 하면 5월 27일이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자, 우리 우주항공청을 만든 게 작년 5월 27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주항공청 생긴 기념으로 뭐 요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뭐 처음에는 과천에서 행사를 한다 뭐 이러더니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사천에서, 경남 사천이죠. 거기서 행사를 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주항공의 날이 27일이면 여기서요 가만히 있을까요? 대선 후보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아요.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그렇다면 5월 27일이 우주항공의 날이면 거기에 대선 후보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왜냐하면 뭐 다른 쪽들 미래의 먹거리가 아니라 다른 쪽이면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AI, 로봇 이런 것과 더불어서 우주항공의 경우에는 미래 먹거리입니다. 미래 먹거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다른 아주 큰 그런 게 없다라면 대선 후보들이 저 행사에 참여할 것 같습니다. 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참여해갖고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주항공 육성할게요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스타링크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시행 예정이죠. 그리고 원앱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시행 예정입니다. 자, 뭐 저궤도 위성 통신이죠.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뭐 올해 초에 한다 그랬다가 4월 달에 한다 그랬다가 뭐 또 조금 연기가 됐는데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저궤도 위성 통신 서비스가 시행될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무역 협상을 하면서 야, 니들 스타링크 서비스 왜 안 쓰냐? 그거 좀 써라. 이런 압박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위성 통신 서비스가 관심이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에 세틀가이를 추천드리면서 해드렸던 얘기가 정부가 3,200억을 투자를 해서 저궤도 위성 기술 자립화에 나선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뭐 위성 통신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할 겁니다. 자, 요런 부분들도 다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쩌면 단기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시세 뽑기에는 대선 후보들이 한마디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죠. 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니까 뭐 그렇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오른 상태가 아니니까요. 충분히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히든카드 들어가야죠. 6종목 좀 보여주시고요. 뒤집어 주세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는 방금 리뷰를 해드렸죠. 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비치로셀, 인텔리안테크,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뭐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거 아까 정부에서 저궤도 위성 관련된 그런 투자를 한다 그랬을 때 거기에 본체를 체계 종합을 맡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좀 관련성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인텔리안테크는 원앱하고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죠. 영국 기업인데 위성통신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P위성 다 마찬가지로 위성하고 관련해 있는 종목이죠. 자, 오늘 히든카드는 저중에 비치로셀을 골라봤습니다. 자, 이 비치로셀은 직접 위성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요건 뭐 하는 기업이냐면 1차 전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2차 전지는 많이 들어보셨는데 크게 성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고 투자를 좀 무리하게 하셨다가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자, 1차 전지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1차 전지는 충전 안 하는 거, 2차 전지는 충전해서 쓰는 거, 3차 전지도 있죠. 3차 전지는 연료전지를 3차 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 우리 수소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차 전지는 쉽게 얘기하면 건전지 같은 거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기업은 비추로셀은 20년 이상 리튬 이온 1차 전지를 개발한 기업이에요. 자, 그러면 뭐 건전지 만드는 회사가 뭐가 있겠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2차 전지 충전해서 못 쓰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거? 우주선으로 날아가는 거, 인공위성이나 이런데 쓰는 전기는 그거 어떻게 충전합니까? 충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능 좋은 1차 전지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치로셀은요, 우주항공용 배터리팩에 대해서 개발 계약을 체결했어요. 한국항공우주원하고 개발 체결한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매출로 이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방산 쪽, 우리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무기들, 이런데 유도 무기들 같은 것들, 이런 쪽에도 전기가 있어야 운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여기에 들어간 배터리를 충전을 한다고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방산산업 쪽에도 이 1차 전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방산산업이 지금 굉장히 호조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소용 제품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 그리드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자, 계량기가, 원격 계량기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거기에는 전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충전이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쪽에도 1차 전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 바로 이 비추로셀이라는 종목이고요. 주가 자체도 쌉니다. 지금 시가총액 5,700억 정도 돼 있는데, 자, 실적은 저 간략하게만 보면 매출액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작년에 매출액 2,100억 정도였는데 영업이익 519억 나왔습니다. 올해 예상치는 매출액 2,300억에 영업이익 628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어요.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우주항공용 배터리, 작년에 이게 계약 체결했으니까 개발 마감해갖고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매출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미래 성장 동력은 확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지난주 그 2주 전에 말씀드렸던 이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잘 움직이는 종목이다라면 이 비추로셀은 실적도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아침 시초가로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 27,500원, 2차 목표가 3만원, 손절가는 22,300원 제시해 드리겠고요. 자, 저는 다 했고 우리 금산 전문가님도 목표가 도달한 게 있습니다. 한국전력 목표가 도달했는데 요거 리뷰 좀 해주시고요.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국전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대형주 중에서 주가가 제일 싼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요 1등은 삼성물산, 2등은 한국전력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싼 주식이 한국전력입니다. 4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거래일수가 20일입니다. 2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순매수한 종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국전력이 유일합니다. 4월 10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매수한, 순매수한 종목이 이게 나와야 한국전력이에요. 얼마 정도 매수했을까? 놀라지 마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1,1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한국전력의 외국인 순매수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한 달 사이에 1,100만 주 순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제가요, 다른 걸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여러분, 이게 순매수 들어온 겁니다.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온 건 보세요. 요겁니다, 이거.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한국전력은 앞으로 오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17조잖아요, 그죠? 앞으로 향후, 2, 3년 동안 영업이익은 13조 가까이 나올 거예요. 올해도 13조, 내년도 13조, 그 다음에도 13조. 지금 시가총액이 17조밖에 안 됩니다. 대단히 싼 가격에 놓여있기 때문에, 제가 3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3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잖아요. 그죠? 3만 원이 아니라 3만 이상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가 2차 목표가 3만 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요. 3만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3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최대한 가져가면 얼마까지도 가능하냐면요. 최소한 4만 원까지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최대한 가져가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랍니다. 부도가 나지 않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한국전력 제가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자, 오늘 금산의 히든카드의 제목은요. 히든카드 제목은 건설기계입니다. 제가 섹터를 건설기계로 정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K건설이라고 해서 오늘 여러분들 현대건설하고요, DLENC 오늘 건설주들의 상승세가 상당합니다. 물론 원전에 관련돼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종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이 가장 키입니다.
건설주가 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건설 기계도 같이 간다는 거죠. 그죠? 우크라이나 최근에 시장 규모가 한 750조 된다. 그리고 트럼프 지금 초기 행정부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아마 몰두할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북미 지역의 인프라 구축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캐터필라를 잘 보시면요. 캐터필라가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계 업종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세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에요. 건설기계 업종입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종목 6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요. 여러분 HD엔데 인프라코하고요. HD엔데 건설이고요. 그 다음 진성TC고요. 두산바퀴시고. 제가 애국 기업 하나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다우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캐터필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은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저 6개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인프라코아입니다. HD엔데 인프라코아가 제가 선정한 종목인데요. 저 종목을 제가 선택한 이유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기에 나와 있는 그 HD엔데 인프라코아가 그 올해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올해 이제 저 이야기 무슨 말이냐. 올해가 실적이 턴에서 돌아가는 그런 초기 국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탄탄하면서 이제 실적이 돌아서는 그런 구간에 와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12% 정도의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는 저 건설 기계보다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굴착기라든지 힐로드라든지 저는 덤프 트럭보다도 엔진 사업부의 성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월봉상 보조 지표를 잘 보시면요. 바닥 탈출 신호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HD엔데 인프라코아의 매수 가격하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매수 가격은요.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전혀 무리가 없고요. 1차 목표가 9,8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는 7,000원이고 보유기간은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가져가는 거고 비중은요 20%도 아니고요 딱 15%가 제일 좋습니다. 비중 15%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또 보니까 수요일 날 또 유튜브 강의가 있는데 그죠? 제가 제목을 보니까 대선 레이스 시작 장기 성장 가능 섹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유튜브 방송 하시는데 어떤 내용을 하시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가르쳐 주세요. 지금 뭐 대선 후보들 관련해 갖고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가치를 봐야 돼요. 미래 가치. 자, 우리나라를 향후에 먹여 살릴 그런 게 어느 쪽인가. 우리나라가 세계 인류 국가로 도약하려면 혹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떤 사업을 육성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대선 후보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거기 관련해 갖고 장기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텐베거 제가 공식 인증을 보여드렸죠. 자,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어요. 이거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를 읽으면 텐베거 이런 부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날 수요일 날 좀 말씀드릴 거니까요. 자, 많은 분들이 같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됩니까? 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